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실시된 4.5 재보궐선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최종 결과를 보고 간단하게 이 분석 글을 좀 쓰고 자느라고 새벽 2시를 넘겨서 일을 끝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의힘이 더 큰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구가 전국 곳곳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지역구도 작고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초광역의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의미를 상당히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이란 간판을 내리는 날을 받아놓고 하루하루 그 날짜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구나 이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표정관리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전주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한 이상직 전 의원의 과실 때문에 선거가 다시 치러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울산 남구 그 지역구가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그래서 김기현이 공천한 남구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한테 패배하고 거기서 이재명 승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만 현재 자신에 대한 안티 여론도 많고 또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애써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화자찬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방선거 특히 그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번에 실시된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실시된 재보궐선거거든요. 1년 이 통계를 이래 보면 역대 선거에서 총선 직전에 1년 앞두고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그대로 그 다음 총선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의 되풀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국민의힘이 최근 딱 10개월 전이죠. 작년 6월달 선거에서 전국을 휩쓸다시피 했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전북 지역에서도 군산과 전주에서도 전부 다 후보들이 15%를 다 넘겼어요. 심지어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조배숙 후보는 19.13%라는 20%에 근접하는 그 득표율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전주을에서는 8% 그리고 그다음에 군산시의회 기초의원도 9.8% 결국 10%를 못 넘겼죠. 그러니까 현재 전북의 민심이 국민의힘은 10%를 넘기지 못하고 7, 8, 9 요 정도 사이에서 이 여론이 고착화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남으로 내려가면 이 표가 전남 광주로 내려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지금 낮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충청권, 강원권 이런 데도 안심하지 못한다. 심지어 부울경까지 좀 이따 다시 울산 선거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부울경까지도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마디로 뭐 됐다.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당 안에서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강한 톤으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 텐데 국민의힘은 오늘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중원인 충청도에서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청주 상당구죠. 예. 청주 상당구 청주시의원 기초의원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긴 이겨요. 이기는데 퍼센트를 48.38%를 얻었고 민주당이
40.63%를 얻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내용도 여기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후보가 거의 이제 그 9% 가까이였죠. 근데 그 후보가 누구냐면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번에 공천에 불복하면서 출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가 이제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청북 청원에서 이렇게 붙었다면 이번 이 청주시 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애써 이제 뭐 딴 건 내세울 게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선거구를 이제 제가 좀 짚어드리면 사실 울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울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 당선자가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키 전 교육감의 남편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부인한테 가려져 가지고 이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그러니까 무명의 신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약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실력을 보였으면 얼마나 보였겠어요. 보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하고 상대했던 분,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주홍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노키 후보하고 작년 6월 달에 선거를 치룰 때 보수 단일 후보로 노키 후보하고 경쟁을 했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그런 후보인데 그 후보가 지난번 노키 후보하고 김주홍 후보가 붙었을 때는 55대 45로 10% 차로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무명인 천창수 후보가 몇 프로를 얻냐면 무려 62%를 얻어요. 울산 교육감 선거 사상 최다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김주홍 후보는 38% 얻습니다. 45% 떴던 사람이 7% 빠졌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7%만큼 민심이 현 국민의힘하고 돌아선 거예요. 천창수 후보의 능력을 보고 찍은 것도 아니고 노키 후보에 대한 노키 전 돌아가신 울산 교육감에 대한 동정표로 선거가 치러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겨우 이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노키 후보보다 표가 무명인 남편이 7%를 더 받고 그 7%만큼 김주홍 후보가 표가 빠졌다는 것은 중도층 7%가 울산에 있는 중도층 7%가 국민의힘에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그 바람으로 겨우 이겼던 걸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까먹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울산은 제가 봤을 때 반타작도 쉽지 않다. 특히나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남구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불과 10개월 전에 선거를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기초 선거구제니까 한 지역에서 2명의 당선자를 뽑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수도권에서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대부분의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같은 데도 2인 선거구, 심지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3인 선거구, 한 지역구에서 3명을 뽑는데도 깡그리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는 게 태반이에요. 가끔 무소속 한 명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산 남구도 10개월 전에 치렀던 선거구에서는 2명 다 기초의원이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1등, 2등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가 탈당해가지고 출마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1대1로 진검승부를 했는데 여기서 표가 갈라지기를 민주당 50.60, 국민의힘 49.39. 충격이죠. 이 지역 더 충격인 게 뭐냐면 이 지역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기현 당대표 지역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도 단단히 돌았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울산 시민들이 뭐 딴 거 볼 거 없이 이번 투표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오만하고 무능한, 그리고 국민을 졸로 보는 국민의힘을 우리도 졸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의 반대당을 뭐 후보가 누구든, 그리고 또 당이 뭐든 어쨌든 국민의힘을 가장 심판할 확률이 높은 사람과 당을 보고 표를 몰아찍은 거다. 근데 상황이 이름에도 국민의힘은 알고 있으면서도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써 이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여기도 참 흥미진진한 곳이었는데 여기도 참 제가 봤을 때 기가 찼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여론조사가 여기 전주울 지역에 2번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번은 13%를 받고 한 번은 10%를 받아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8%. 그리고 여기 당선자가 진보당이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 봤을 때는 진보당이 누구냐면 그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통진당 후예들이거든요. 당대표도 옛날에 김재현 그 전 국회의원, 통진당 의원, 그 머리 빡빡 깎고 이래 나왔던 그 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 그분이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 제가 전주에 2번 가서 이 선거 분위기를 볼 때,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가 자기들 귀책 사유 때문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여기에 후보를 안 냈죠.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 그 완주 군수를 2번 하신 분, 이분이 여기에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하고 민주당 이사들이 다수가 출마를 했어요. 거기다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내려가서 이 완주 군수했던 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진보당 후보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빨갱이 프레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보수가 봤을 때 민주당도 빨갱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모습의 행태를 보이는, 거기도 수구정당이고 거기도 보수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급하니까 진보당 후보가 되면 걸핏하면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럴 것이고 북한이 어쩌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되겠냐. 이렇게 대대적으로 색깔론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이 진보당 후보가 30% 중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39% 거의 40%에 육박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결해서 진보당 후보를 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전주 사람들, 전주 유권자들, 완산구죠, 정확하게는 완산구 유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민주당이 후보를 제대로 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밉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줬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62%나 찍어줬는데도 민주당 이따위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밉다. 진보당은 이분들이 특별하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로 바라봤을 때는 다 민주당 인사들이니까 국민의힘을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도 싫고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게 진보당이다. 옆에서 아무리 빨갱이 그래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아니 실제로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가끔 얼치기 좌파들 있죠. 북한하고 좀 이상적인 자기만의 그 공상적인 통일관을 갖고 북한하고 접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줄줄이 민주노총하고 그 진보당 쪽 사람들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보안법으로.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진보 좌파 쪽에서 제기하는 토착 외구로는 국민들한테 이게 먹히는데, 더 이상 그 색깔론, 빨갱이로는 아무리 해본들 역풍마 불지. 원래 국민의힘을 골수 지지하는 25% 내지 30%, 이분들한테는 더 이분들의 전의를 불태워서 투표를 높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빨갱이가 떴고 공화사건 만들어가지고 선거 직전에 터뜨리고 그러면 도저히 역풍이 불 거다. 그걸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진보당 전주을에서의 당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 기가 막힐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안혜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전주 5월에 출마했던 안혜욱 씨.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면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김건희 여사가 줄리다. 이거를 최초로 얘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분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그렇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는 내용, 주장하는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분이 말하는 태도나 또 그 주장하는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그 정치를 할 분으로 안 보였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전에 몇몇 분이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달면서 자기는 안혜욱 후보가 과연 몇 프로를 받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분이 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받을지 아닐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댓글 달면서 그런 일이 있겠냐. 안혜욱 후보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밀고 최고위원회까지 전주 가서 얘기하고 각종 공약으로 이렇게 포장해준 김경민 후보를 만약에 끊는다면 그건 정말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된다. 벼랑 끝에 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결과가 났습니다. 안혜욱 후보가 10%,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8%.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그 4등도 아니고 결국 총 7명 중에 5등을 하죠. 5등. 그리고 안혜욱 후보가 3등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전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저 안혜욱을 찍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일부지만 그 10%의 국민들이 안혜욱 씨를 찍었을 때는 그래 안혜욱을 찍어야지 그 국민의힘 후보를 더 조롱하는 결과가 날 것이다. 이미 당선은 진보당이 된 거고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누가 되는데 그거 관심 없고 우리는 거기에 찍은 그 10%의 유권자들은 내 목표는 안혜욱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안혜욱만도 못하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저 사람도 니들이 하는 행태 국민의힘 니들이 하는 은행과 행태 니들의 당의 모습은 저 사람보다도 더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분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보복투표죠. 보복투표. 응징투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도 지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세세하게 보면요. 포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물론 당선됐죠. 근데 1대1로 무소속 후보가 붙어가지고 무소속 후보가 41.50이 나더요. 이것도 국민의힘한테는 참 뼈아픈 거고 그리고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구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어서 민주당이 35%를 득표합니다. 물론 떨어졌죠. 기자들 수준 안 되는 기자들은 여전히 높았던 지역주의 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로 수준이 안 되는 기자고 아니면 의도를 갖고 쓰는 기자고 저는 이 35%를 볼 때 대구 경북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지역주의 벽을 깨려고 많이 하구나. 현 정부의 경고를 많이 날리구나. 사실 구미가 만만치 않은 도시거든요. 여기가. 대구 경북 중에도 많이 깨인 도시, 포항, 구미 이런 데는 많이 깨인 곳이에요. 경산 이런 데는. 그래서 구미가 35%를 얻었는데 사실은 10개월 전에 작년 구미시장 선거에서 선거구가 지금 도의원이고 구미시장이지만 똑같아요. 지역구가. 한 개 선거구가 여기 도의원을 뽑으니까 이 구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요 지역구에서 구미시장 나왔던 민주당 후보가 몇 프로를 넣냐면 24%에 거쳐요. 11% 득표를 더 했다는 겁니다. 민심이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11% 더 돌아서서 국민의힘을 응징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남구에서 결국 패배했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전주가 아니라 군산에서도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9.8%를 얻어서 4명 중에 4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써서 사실 제 페이스북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전 기자들
제가 알고 있는 기자 수백 명과 방송 작가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도 몇 명 이 주소록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한테 보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50% 이상 이미 확인을 했고, 제가 보낸 내용을.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오늘 또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게 메인에 4.5, 4월 5일 재보궐선거 그 블로그로 제일 탑으로 메인에 꽂아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3,000명 이상이 이제 이거를 봤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그래도 아직 총선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있지.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딨냐. 근데, 사람과 조직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변할 것 같으면 이미 변했겠지. 이미 수많은 경고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변하려면, 이 정도 변하면 국민의힘이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뭐냐면, 비대위원장으로 유승민이나 김세연 같은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좀 변할 것이다. 근데 제가 김세연 의원하고 좀 친해요.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하고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국민의힘이 지지리도 싫어하고 정하고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로 살아보려고 바뀌는구나. 예전에 친박 친이가 싸울 때 친이 정권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막 말기로 가면서 막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2년 총선 때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워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워요. 그리고 돌파를 하죠. 그때 그런 친이계에서 박근혜 세우고 싶었겠어요. 세우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럴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로 뭉쳐가지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국민의힘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한 1%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1%. 세상에 0은 없으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만큼 그렇게 정치력 또 그렇게 이 머리가 비상하지가 않다. 정치적 머리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안 따졌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아직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우리는 지루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아직도 1년이 안 됐냐는데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머지 권력을 잃더라도 빼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스탠스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마치면 국민의힘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아마 연말쯤에 두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 정신 차리고 뭔가 변화를 모색할 건데, 첫 번째,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과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혹은 10% 이상 벌어지는 모습이 이번 하반기, 원래 9월달 이후 10월, 11월, 12월달쯤 나오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해라, 지도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자 이러면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두 번째, 이번 하반기쯤에 제3당, 신당이 뜰 것입니다. 그 신당이 뜨게 되면 가장 그러니까 의석수를 가장 많이 잃게 될 것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빼먹어야 될 수도권 같은 데서 제3당이 이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호남하고. 근데 그 말은 국민의힘은 이제는 영남과 강남 빼놓고는 100석도 지키기가 힘들다. 신당이 출연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신당 출연해서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영남, 강남 빼놓고는 붙어볼 것 없이 다 깨질 것이다. 그때 가면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전까지는 아니다. 예,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소식밖에 전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대현 TV를 바라보는
몇 명의 우리 지지자들이라도 대부분 보수 지지자들인데 합리적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더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